오늘 강의하는 영상은 녹화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사주 강의라는 게 맨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음양 오행이라든가 뭐 천간 지지라든가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광고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할 건데, 이걸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여러분들도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이고요. 제가 2번 정도 할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2번, 한 번 더 할 생각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료로 학생들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과 합이라는 것은요, 사주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하나의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운은, 에너지는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상극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이나 합이라는 것도 상생상극 작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 때 만약에 충이나 합을 놓쳤다 그랬을 때에는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특히 2개가 합이 되는 것도 있고 2개가 충이 되는 것도 있는데, 3개가 합이 되는 삼합도 있고요. 3개가 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삼형살도 있거든요. 이 삼합이나 삼형살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과 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요,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를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5가지 에너지면 그냥 오에너지, 오원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행할 행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움직인다, 서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에서 행할 행자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양의 사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세상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키메데스, 이렇게 스자로 끝나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막 석고상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때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탈레스니 뭐니 뭐 세상의 본질은 물이다 불이다, 막 그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양에서는 이 세상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동양에서는 오행이라는 게 물, 불, 흙에서 공기 빼고 나무하고 쇠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행이 삼라만상이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 할 때, 음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 방식,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은요, 서로 상생상극에 작용을 합니다. 상생이라는 건 내 힘을 빼서 상대방에게 주는 걸 말하고, 상극이라는 것은 내 힘을, 내가 다른 것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토, 화극금, 토국수, 금금목, 수국화, 이런 상생상극에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상생상극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 서로 잘 되는 게 상생이고요. 상극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이 사람 서로 상극이야, 뭐 둘이 떼어놔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생상극과 이 오행의 상생상극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상생이 이거예요. 목생화 그러면은요, 목에 있는 에너지를 화기운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기운 입장에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세력이 똑같다고 했을 때 목기운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화기운에다가 내 힘을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상생이라는 건 서로 상자니까 서로 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대1 관계에서 봤을 땐 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은 화를 생해주는데요. 화는 목을 생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상생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생은 서로 좋은 건데 오행에서 말하는 상생은 내가 내 힘을 뺏기니까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힘이 너무 많을 때는 좀 빼서 줘야 되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극이라는 것도요. 사회에서는 안 좋은 말로 쓰이는데 이 사주용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극한다는 것을 제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국화라고 했을 때요. 불이 났으면 물로 꺼야 되잖아요. 이럴 땐 좋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뭐 요즘처럼 라이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불이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씨를 꺼먹었다. 그랬을 때는 불을 또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상색이라든가 상극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몰라. 다만 오행의 활발한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충과 합이 나와요. 이 천간의 충이라는 건 이제 천간의 충이 있고 지지의 충이 있는데요. 충이라는 게 부딪혀서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부딪혀서 깨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뭐 충돌한다, 충격을 받았다. 그때 충자잖아요. 근데 그 한자를 보시면은요, 이 충자가 아닙니다. 이 충자는 한자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빌충자라고 적혀 있고요. 비어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 뜻이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용하겠어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이 사주명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뭐 그 전에 당나라 때, 그때도 이 사주명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충이 부딪힌다는 뜻이 첫 번째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 이제 역사가 지나니까 이 뜻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고소에는 이 충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칠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죽일 살자거든요. 안 좋은 뜻이죠. 죽일 살자가 사용이 됐다는 건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충이라는 건 뜻이 안 좋습니다. 부딪혀서 깨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칠살이냐면 나를 포함해서 7번째예요. 1, 2, 3, 4, 5, 6, 7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나를 포함해서 7번째와 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진 않죠. 합이라는 게 음하고 양이 되는 거고요. 충이라는 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한다. 이 얘기는 서로 싸우는데 남자랑 여자랑 치고받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싸우고 여자는 여자끼리 싸우거든. 치고받고 싸울 때. 그 충이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한다. 그리고 이 토기운은 천간의 토기운은 충이 없어요. 왜 충이 없냐면 이 천간이라는 것은 간념적인 개념이거든요. 간념적인 개념이야. 근데 여기에서 토기운이라는 건 중간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건 대척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이라는 것의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경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기운이 목기운을 제어하는 극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목이 안 좋은 거고 경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갑경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충을 받는 거야. 경금이 충을 가하는 거야. 왜냐면 금금목이니까. 오행의 상생 상극 작용해서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해요. 도끼로 나무를 찍잖아. 도끼로. 그러니까 금금목이거든. 그러면 도끼로 나무를 딱 찍었을 때 나무가 깨지는 거지 그 도끼는 피해를 보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갑경충이다. 그랬을 때 목기운이 간목이 피해를 보는 거지 경금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경금은 좋은 거냐? 좋을 건 없지.
좋을 건 없죠. 좋을 건 없고 그냥 보통이야. 다만 간목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간의 충이 왜 없냐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왜 천간은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갑을, 목기운이 갑을, 금기운이 경신이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거든. 화기운하고 수기운하고 대척점이고 목기운하고 금기운하고 대척점이 있으니까 충이 돼. 근데 토기운은 가운데 있으니까 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을사년 개미월 갑술일 경우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일간인 간목이 경금에 의해서 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안 좋은 거야. 이 경금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순행하니까 여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 경금이 남자거든. 관이라고 적혀 있는 게 남자에 의해서 극을 받는 사주야. 그리고 일간이 극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연주가 음인데 순행하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갑경축이 되고 있는데 일간이 극을 해. 극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일간이 극을 받는 게 아니니까 뭐 이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뭐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다만 하나밖에 없는 재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이 사람은 재물적인 부분에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 충이 있으니까 지지의 충도 있겠죠? 지지의 충도 원리는 똑같고요. 다만 이 토기운도 충이 있습니다. 지지충도 마찬가지로 칠살이라고 그래갖고요. 나를 포함해서 7번째 자오충. 그러니까 자수가 있다면 1, 2, 3, 4, 5, 6, 7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1, 2, 3, 4, 5, 6, 7 나를 포함해서 7번째와 충이 된다.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을 하는 것이고 충을 받는 쪽이 안 좋은 거지 충을 하는 쪽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지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기운이 축토, 진토, 미토, 술토가 있는데 서로 대척점이 있습니다. 진술충 그리고 충미충 이렇게 대척점이 있으니까 지지는 토기운도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배우시려면은요.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돼요. 이 그림에서 사주명리학 이론이 다 나왔어요. 이게 태양이고 동그란 게 태양이고 옆으로 이제 있는 게 각 그 지구의 위치를 말하거든요. 이게 자월, 축월, 인월, 묘월 그래갖고 1년 12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자오충이다. 그랬을 때 자수가 수기운이고 오화가 화기운이니까 수국화로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화가 안 좋은 거야. 자수는 상관이 없어. 오화가 안 좋고 자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것은 두 개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 충을 받는 그 화기운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게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충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요. 예, 지지를 보면 좀 여기 보시면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는 걸로 돼 있고요.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충이. 그럼 보세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기운이 인간의 성장 단계로 봤을 때 어린이고 화기운이 청년기죠. 금기운이 중년기고 장년기고 수기운이 노년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애 타일러야지. 그리고 노인네들이 청년들 타일러야지. 그러니까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고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극한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 발음이 좀 안 좋거든. 강한데 이것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한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타이르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제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회충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 충이나 합이나 일주를 포함하는 게 영향력이 커요. 충이나 합이나. 근데 지지의 충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일지를 포함해서 충이 됐을 때 일지가 배우자거든. 그러니까 지지 충이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지충은 일지를 포함해야 영향력이 큰 거고, 그러면 일지가 배우자니까 지지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지 같은 경우는요, 극을 하든 극을 당하든 이성운이 안 좋은 건 똑같아요. 일지가 극을 한다. 일지가 극을 당한다. 이것은 이성운이 안 좋다는 면에서 볼 땐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건 1대1 관계인데 그쪽에서 나를 싫어하든 내가 그쪽을 싫어하든 결과는 똑같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는 예제가 많아요. 예제가. 제가 요즘에도 사람들한테 그 무료로 사연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당신의 사주 명식하고 사연을 내 맘대로 쓰겠다. 그 조건으로 이제 그걸 받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에서 할 때 한 5, 6년 동안 한 6년 정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영상을 1년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올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을 모은 게 막 600개, 700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주제별로 다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 충이 많은 사주. 충이 많은 사주를 이제 모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병임충, 자오충, 월주하고 연주가 충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지하고 진술충이에요. 충이 3개나 돼. 충이 3개나 된다. 안 좋은 거야. 충이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충을 외울 때요. 그냥 계속 자오충, 충미충 이렇게 쓰면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명식을 보면서 외워야 돼. 명식을 보면서. 그래서 자오충이다, 병임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식을 보면서 외워야지 잘 외워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 강의라는 것은 예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제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제. 그러면 이 사람은 충이 3개가 있죠? 그럼 또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 보세요. 갑경충이지. 갑경충. 충은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 또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충이 아니야. 사해충이지. 충이 2개 있어. 이 사람 보세요. 사화하고 해수가 있지. 한 칸 떨어졌잖아. 그럼 사해충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보면 갑경충, 인신충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일간이 다 충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인데 관살에 의해서 다 충을 받고 있으니까 남자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현재 23세 계사대운에 인신사 3역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사연이 나와 있는데 충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안 좋아, 사연이. 이 사람 보면은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빚과 매년 크게 다치는 사고, 심지어 이식해야 될 정도의 화상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어. 스프의 화상은 저게 집에서 스프에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참 인생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이 경우에는 자고충이지. 잘 보세요. 2개가 있어. 자수가 2개가 있잖아. 오화가 있어. 이걸 쌍충이라 그래. 쌍충. 쌍충은 뭐냐면 2대1이야. 그럼 내가 2대1로 맞아. 한 명한테
맞는 게 아니라 두 명한테 맞아. 그럼 어때요? 타격이 더 크지. 그러니까 쌍충은 두 배의 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경충, 지지의 좌우충, 쌍충이야. 이 사람 보세요. 을신충, 충미충인데 위아래로 쌍충이야. 이렇게 두 개씩 붙을 때에는 강도가 세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봐봐. 이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쪽으로는 갑경충인데 이쪽으로는 을경합이야. 한쪽으로는 충이고 한쪽으로는 합이야. 이럴 경우에 어떠냐? 충의 강도가 약해져. 그러니까 이 갑경충의 강도가 약해져. 이게 합이 되면. 그리고 이쪽으로 묘유충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을신충, 그렇죠? 묘유충 이렇게 충이 두 개 이상, 하나도 안 좋은데 두 개다, 두 개 이상이다.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풀리고 막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람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고 막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이 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 때부터 지방에 내려와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같이 술 마시며 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깡패 중간 보스의 한두 명과 동거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29살 때 교회 다니는 남자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1년 산다 도망쳐가지고 서울 독서실에 살면서 피아노 교습하다 결핵 얻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4년 만에 이혼했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충이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아. 인생에 굴곡도 많고 또라이도 많아. 자, 그러면 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하고 달리 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양하고 음이 합이 되는 거야.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됐거든요. 합이라는 것은 양하고 음이야. 그리고 독특한 게 뭐냐면 생성된 오행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각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이런 식으로 합이 돼가지고 생성된 오행이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이 돼서 애를 낳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이 돼서 애를 낳는다고 엄마 아빠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 그 얘기는 각기합토가 됐잖아? 그러면 기토가 없어지고 갑목이 없어진 게 아니야. 갑목하고 기토가 없어지고 토기운이 생성이 됐느냐? 그게 아니야. 둘 다 있어. 있고 새로운 토라는 기운이 생성이 된 거야. 을경합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합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럼 각기합토가 됐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갑목하고 기토가 합이 돼서 토기운을 생성했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성된 오행이 이 토기운이잖아. 토가 용신이면 좋은 운이고 기신이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다. 그러면 합은 긍정적이고 기신이면 부정적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를 포함한 합이 영향력이 크다.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이 생성되어도 합이 된 주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청간합은 여섯 번째, 나를 포함해서 여섯 번째 합이야. 그러니까 갑목일 경우 1, 2, 3, 4, 5, 6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 나를 포함해서 여섯 번째. 청간합은 그래서 육합이라 그래. 나를 포함해서 여섯 번째 합이다. 그리고 합이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정다감해. 합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내가 사주를 딱 봤는데 사람이 합이 여러 개야. 합이 두 개야. 그럼 이 사람하고는 좀 사귈만 하겠다. 왜냐면 다정다감하니까. 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귈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주를 포함한 합이라고 했을 때 관성운 아니면 재성운하고 합이 이루어져요. 관성 아니면 재성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라고 봐봐. 갑기합토지. 그럼 재성이잖아. 이제 이거는 물론 십성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럼 기토가 일간이라고 해봐. 갑목은 목국토니까 관성이잖아. 그러니까 합이라는 건
재성 아니면 간성하고 합이 된다. 이건 좀 어려운 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청간합은 이렇게 그 가운데에 있으니까 충은 안 되는데 합은 될 수 있지. 이 토기운도 청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인해합목. 네, 인해합목은 지금 지진대, 청간이 아니라 지진대.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 그래서 자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합이 되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청간의 합이 각기합토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생성된 오행이 토기운이잖아요. 토기운이 여기 4개나 되잖아. 근데 또 토기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 합은 그 토기운은 귀신이란 말이야. 그럼 합이 부정적이지. 그러면 일간인 나하고 아버지 궁하고 합이 됐거든. 이럴 경우에 아버지 복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각기 합토가 됐는데 생성된 오행이 토기운이 여기서 용신운이거든요. 물론 용신귀신 찾는 거는 나중에 배우지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야? 아, 이 합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아버지 복이 좋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아버지 궁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용신귀신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합이 된 오행이 용신이냐 귀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지의 합도 있겠죠. 지지의 합도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충이나 합 이런 건 있잖아요.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 구구단처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주 이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암기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안 그래. 이거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몇 페이지 안 돼. 진짜 한번 다른 걸 생각해봐.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 그럼 책이 몇 권이잖아. 그걸 다 외우잖아. 그런데 이 사주 이론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 이해하면서. 그래서 합은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양하고 음하고 같이 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게 지지의 사신합수잖아요. 이쪽은 인해합목이고. 그럼 여기에서는 수기운이 용신이거든. 이 사주에서는. 나중에 용신귀신 배우겠지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배우자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인해합목이 되는데 목기운을 생성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기운이 귀신이니까 아, 배우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예제를 보면 여기 병신합이 있고 묘술합이 있죠. 병신합수, 묘술합파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을 갖다가 외워도 이 명식을 자꾸 봐야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명식을 보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제를 많이 풀어봐요? 안 풀어봐. 나처럼 이렇게 많이 안 풀어봐.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스파르타식으로 이 예제 갖고 막 500개, 600개, 700개 막 풀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와.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합이 뭐가 있어? 찾아봐. 각계합토. 그쵸? 각계합토가 있어. 그리고 이제 삼합과 방합을 배우겠지만 사오미, 방합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병신합이지 이쪽으로 을신충이고, 합이 되면서 충이 되면 뭐라 그랬어?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 해묘미 반합 있고 임묘진 반합 있고, 삼합은 한 칸이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두 개씩 합의되는 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사막 같은 경우는 세 개가 합의되는 거니까 한 칸이 떨어져도 된다. 그래서 임묘진 방합, 해묘미 반합. 물론 나중에 배울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을신충인데 이쪽으로 을경합이죠. 사해충인데 인해합이야. 그러면 이거 어때? 이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이 됐는데 동시에 충이 된다. 그러면 그 충의 강도는 약해져.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을신충인데 을경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인해합인데 여기 해가 하나 더 있잖아. 이걸 쌍합이라고 하거든. 쌍합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충은 쌍충이 성립되고 강도가 더 센데 합은 성립이 안 돼. 왜 안 되겠어? 합이라는 거 엄마랑 아빠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쌍합이라는 거 엄마가 2명인데 아빠는 하나. 아니면 아빠는 2명인데 엄마가 1명. 근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 3명 사이에 애가 생겨? 안 생기지. 누구 한 명의 애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쌍합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쌍충은 어때? 2대1로 내가 얻어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다. 2대1로 패거나 2대1로 맞는 거나 이런 거니까 강도가 더 센 거야.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쌍충이 있는데 합이라는 것은 쌍합이 없다. 이거는 뭐야? 그럼 인해합이 안 돼. 안 되고 그냥 인목이 있는 거야. 그냥 해수 있고. 이 사람은 어때요? 병신합이 돼? 안 돼? 안 되지. 합은 뭐라 그랬어? 쌍합이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호술 반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죠? 충과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강희숙 씨 어때요? 강의 들어보시니까.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예, 당연히 모르지. 왜냐하면 이 충이나 합 이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음양오행부터 해가지고 청간, 지지, 오행의 상생, 상극 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특강 비슷하게 하니까 충과 합만 이렇게 딱 띄어서 하니까 처음부터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하연 씨는 어때요?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좋아요? 소리가 예. 뚜렁뚜렁하셔서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뭐 토요일 날 부천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부산에서 또 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천이랑 부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뭐 강원도에 산다든가 충청도에 산다든가 전라도에 산다든가 뭐 이러면 오기 힘들거든. 그리고 수도권도 나는 부천인데 나는 강주에 살아요, 의정부에 살아요. 그럼 너무 멀거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이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도 하고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강의도 집에서 이제 어떻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고요. 나중에 내가 한번 와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시간 내 가지고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든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주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장 전방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 이 사주 공부를 꼭 하셔가지고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 또 뵐 수 있어요? 줌 수업을 제가 이번 주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네.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번 더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료로 하겠다고 광고를 해야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